지금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으로는 전국의 청년들이 저곡보이 저서로 산골 학교와 선분교의 교원으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단원 진출하는 소식이 매일과 같이 전해지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만도 자강도와 평안북도,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390여 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도들로 방문했습니다. 이 미더운 모습들을 보면서 온 나라 인민은 우리 청년들을 미동 미풍의 소유자들로 애국 청년들로 키워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5월 16일 제2차 전국 청년미풍 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제2차 전국 청년 미풍 선구자대회를 송비에 진행하도록 크나큰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축하문도 보내주시고 5월 16일에는 몸소 기념 촬영장에 나오시오 18명의 청년 미풍 선구자들이 발휘한 소행도 하나하나 들어주셨습니다. 남포시의 장정화 동무가 20살 처녀의 몸으로 7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신혈육의 종으로 키우고 있는 서행 자료도 들어주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장정화 동무가 처녀 어머니로 불리고 있다는데 이 말은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고, 그를 안아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청년들이 이들이 발휘한 미독, 미풍과 전세대 청년들의 투쟁 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부강조급 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자랑찬 위원을 세움으로써 조선 청년의 영적 기계와 술기를 남김없이 떨쳐가기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훌륭히 키워낸 당 조직들과 청년동맹 조직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감사문에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훌륭한 미풍 선구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혁명대오의 진군은 난관 속에서도 더욱 기세차고 사회주의 대가정에는 따뜻한 정이 끝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의 서행이라면 자그마한 싹도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온 넋으로 새겨하는 우리 청년들은 영예 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고 전쟁 노병들과 부모 잃은 아이들의 친혈육이 돼서 사회주의 대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웠으며 심심산중의 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장들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만도 2차례나 백두산 용흥청년 발전소 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백두대지의 혹한 속에서 엄혹한 시련과 난간을 박차고 이렇게 험한 곳에 와서 고창한 대상 건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 육성된 조선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께서는 오늘 천근 만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2015년 10월 3일 뜻깊은 준공식의 그날에도 백두산 용흥청년 발전소 건설장에 스스로 찾아와 인생의 첫 출발을 떼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쳐 발전소를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자랑스러운 청춘 대기념비로 청년 강국의 상징으로 훌륭히 일떠세운 우리 청년들의 비운을 새로운 시대호로 또다시 감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미동미풍의 소유자들로 애국 청년으로 키우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청년동맹의 명칭도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명명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기계와 위엄을 더 높이 떨쳐나가도록 따뜻이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2021년 4월 청년동맹 제14대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흉내낼 수도 모방해낼 수도 없는 우리 사회주의 사회의 아름답고 특유한 미덕과 미풍이 우리 청년들 자신이 남다른 자랑으로 궁지로 대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해 8월에는 어렵고 힘든 부분에 탄원 진출한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노동당의 품속에서 교양 육성된 새 세대 청년으로서 당에 부르는 처소에 삶의 뿌리를 내린 그들의 서행은 전세 화선에 달려나가 적의 하점 앞에
한 몸을 소수없이 내든 것과 같은 용적 서행으로 감높이 빛내주시고 용광의 절정에 내세워 주셨습니다. 다심하신 오보이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삼지연시 건설장과 전이거리 건설장, 피해복구 전역 등 어렵고 힘든 전구들의 용약 달려나가 위운의 큰 자옥을 새기며 조선 청년의 기계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에 대한 절대 충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혁명의 교대자 계승자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애국으로 굳게 단결되고 분발된 기세를 더욱 거저시켜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 애국 청년들의 투쟁 본때 투쟁 기지를 힘있게 떨쳐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각지에서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대건설 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기적적 증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는 상온세멘트 융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상온세멘트 융합기업소 세멘트 직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사회주의 대건설의 전의에 상온 노동계급을 제일 먼저 내세워주는 당조항의 크나큰 믿음과 각별한 사랑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혁명의 연대기들마다 세멘트 증산으로 당을 받들어 온 전세대 노동계급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하는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당조항의 믿음을 영줄로 간직하고 보답의 열기로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최고 생산연도 수준을 연이어 돌파하고 있는 상온세멘트 융합기업소의 세멘트 직장에 3중 3대 혁명 불군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상온세멘트 융합기업소 세멘트 직장에 표창장과 3중 3대 혁명 불군기, 3대 혁명 불군기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토론자들은 보답의 한마음을 안고 새로운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세기준 세기록 창조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축해들고 당조항의 충성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올릴 것을 굳게 결의했습니다. 농업과학원 농업화학화연구소에서 종업원들의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과학연구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나라의 농업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이중 300명 분기 교류목표에 반영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수석기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나라의 농업 생산을 한계단 축에서 할 수 있는 수십 건이 가치 있는 가경구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현혹 높은 농업화학 제품들을 개발 도입해서 나라의 농업 발전에 적극 이바지해온 농업과학원 농업화학화연구소에 2중 3대 혁명 불군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농업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켜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식량 문제를 원만히 풀며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쌀이 남아 돌아가는 나라로 만들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더 높은 과학연구 성과로 받들어갈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당의 용접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정보산업성 중앙정보통신기재기술결의소에서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과정에 3대 혁명 불군기를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해 했습니다. 수요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경의로 된 표창장과 3대 혁명 불군기, 3대 혁명 불군기 훈장이 중앙정보통신기재기술교류소에 수여되었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의 구호 밑에 서로 덮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투쟁 기풍이 일터마다에 차넘치게 하며 대중적 기술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 보장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공격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자. 올해 농사에서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이루어내려는 전인민적인 투쟁 기세가 고조되는 속에 드넓은 사회주의 전야가 모내기로 끓고 있습니다. 황해남도를 비롯해서 각지 농장들에 달려나간 현지방송 분견대들에서 보내온 모내기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안압군 굴산농장에서 올해도 기어이 다사골 안아올 드높은 요리 안고 떨쳐나선 황해남도의 모내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남의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도 농업 부문의 맨 앞장에서 내달릴 수 있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또 올해 농사에 필요한 모든 용농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강력한 국가적 조치도 취해주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 기어이 다사의 성과로 보답할 이런 충성의 열의를 안고 안압군과 신천군, 재령군을 비롯해서 황해남도 안의 모든 군, 모든 농장들이 모내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10대 최우수 농업군의 영예를 지닌 안압군만 놓고 봐도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모내기에 진입해서 매일 높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곳 군농업경영위원회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안압군 어국농장의 모내기 실적이 35%로서 군은 물론이고 덧쪽으로도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더 빨리 새로운 선진용농 방법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자기 실적이 맞게끔 불리한 기후에서도 다수확을 낼 수 있는 과학적인 용농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속에 그 농장 쪽으로 80% 이상의 논면적의 용량 냉상모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물을 재배하면서 보니까 1.5위까지 자기 습도와 대기 습도를 이용해서 먹이를 진행하고 그 이후 하루에 한 번씩 물주기를 진행합니다. 하고 1단부터 8단까지 하루 온도차가 7도 내지 8도 차이 나는데 2, 3일에 한 번씩 상자 바꾸기를 진행하여 충화를 없앱니다. 농촌 변혁의 새 시대에 사회주의 선경마을로 변모된 안압군 굴산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당의 뜨거운 사랑과 운정에 기어이 다수하게 성과로 보답할 일념 안고 모내기를 질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닐수 굴산농장 부경리 동지는 모내기에서 기본은 모를 튼튼하게 자리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모판 관리공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서 변모들의 생육 상태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잘 보장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10대 최우수 농업군으로 선정된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올해에도 또다시 다수확을 이룩할 요리도 높이 당면한 용농 작업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길농장과 백성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60% 이상의 논면적이 용량 냉상모를 받아들이는 데 맞기 변모 준비와 논수 오래치기를 비롯한 선행 공정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모내기를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어농장에서는 모든 농장원들이 과학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밀비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밀보리가 이삭이 배이고 요니 때보다 용량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날씨 특징으로 봐서 비가 계속 내리고 습한 영향으로 해서 수패를 받으면 재수확고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올 수 있는 포존들에는 카리티탄 시비를 하고 그다음에 피터신 3호를 이삭 패기 전에 한 번, 이삭 팬 후에 2번 이렇게 계획하고 농장에서는 포존들이 피토신을 비롯한 용량액들을 주기적으로 시비해주고 밀보리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당일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함주군 동복농장에서는 올해에도 용량 냉상모 도입 면적을 늘리면서 다수하게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 농사 경험을 놓고 보면 영양분을 한 10% 받아들여 보니까 노력을 전락하면서 정바당 한 톤업 이상의 이런 알곡을 종사하는 이걸 실제 체험하면서 올해는 대담하게 60%의 면적의 영양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를 뿌릴 때부터 각수적으로 잘 지켜서 계속 영양모 기계의 징표에 도달하게 몸을 잘 길렀습니다.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다수확을 이룩하기 위한 것도 지나서는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위해서 모내기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린민들에게 여러 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신선한 물고기를 풍족하게 안겨주기 위해 여러 단위에서 앞선 양호기술과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양호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호 부문의 본복이 표준 공장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 메기 공장에서 양호의 과학화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메기 생산을 누리는 데서 기본이 정자, 물, 사료 문제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사료 보장 문제인데 공장에서는 메기 생산에 필요한 사료를 전량 팽화 모기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를 가지고 공장에서는 지금 메기 모기용 종합첨가제를 계속 새롭게 개발하여 생산에 도입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메기가 이거 자란 속도가 빠르고 증체율도 현저히 높아지는 것이 눈에 또한 공장에서는 새끼 메기 기르기에 필요한 물온도 보장 조건과 자동 물 순환 체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것과 함께 모든 종업원들이 종자 메기와 새끼 메기의 영양 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산연구원 중앙양호연구소에서 선진적인 양호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생리활성 물질인 피토신을 적용한 메기 기르기 기술을 개발 도입해서 메기의 증체율을 1.2배로 높여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양호에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서 양호를 대대적으로 하는 데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대변인이 12일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중순 이스라엘군이 종화 합의를 파기하고 대규모 공습을 제기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가자지대에서 8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개탄했습니다. 또한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속에 수만 명의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각종 전염병이 전파되면서 감염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에서 최근 1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26명의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감염자가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래 그 수가 75명으로 늘어났다고 15일 이 나라 보건성이 밝혔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에서 라사 열병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질병통제센터가 밝힌 데 의하면 15일 현재 라사 열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138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18개 주에서 717명의 환자가 등록되는데 이 지역들에서 라사 열병의 치사율은 19.2%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시에서 16일 폭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동반한 폭풍으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건물이 파괴되고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었으며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최근 카나다의 매니토바주에서 들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들불로 2명이 목숨을 잃고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습니다. 현지에서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저수력 자원 개발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저수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는
바닷가에 온재를 쌓아 바다와 저수지의 수위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저수력 발전 방식과 온재가 없이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저류 발전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지난 시기처럼 만 전체를 온재로 막는 것이 아니라 물 깊이가 얕은 부분에만 온재를 쌓아 저수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저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력 생산량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바닷물의 흐름, 다시 말해서 저류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방식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발전 방식은 저수지 위고하는 저수력 발전에 비해서 건설 원가가 상대적으로 적고 생태 환경을 유지 보호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조건에서 저수력 자원 개발은 앞으로 더욱 적극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강도가 세고 생산 과정에 에너지도 훨씬 적게 드는 새로운 유리 생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소다석회 유리는 생산 과정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며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사들은 소다재와 석회석 대신 산화 알루미늄이나 철 화합물을 이용해서 유리를 생산하는 방법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료들을 녹일 때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온도도 400도씨 정도나 낮아지고 에너지 소비량도 30% 정도 적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새 유리는 보다 친환경적이면서도 강도가 놀라울 정도로 센 것으로 해서 여러 공업 부문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심한 기온 변화가 농업 부문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안정하게 올라가는 시기에 대부분의 농작물의 생육이 활성화되는데 올해 봄철에는 기온 변화가 매우 심해서 농작물들의 생육에 불리했습니다.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5월 11일과 13일 사이에 일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안정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곳은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들에서 평년보다 3일 내지 9일 정도 늦게 시작된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5월 하순 기간에 량강도를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6월 5일 이후에 일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안정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농작물의 비료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북부 내륙과 남부, 함경북도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북부적 지역에서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고 옹진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함경북도 내륙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3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개성시와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새벽 한때 1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황해남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으며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4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금야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일수나 새벽과 오전,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위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밤에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고 물결은 2m로 일겠으며 안개가 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원남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평원남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이고 평원북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조선동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평원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이 안개가 끼면서 보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이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라선시와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5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중부 이남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일에는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지용의 영향으로 2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23일이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와 량강도, 라선시에서 개였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1일과 22일이 평년보다 높겠고 23일에는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